정실격을 써왔던 김민석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해서 응급실에 함께 있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필요한데 30년 동안 함께 살았고 지금도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명을 할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 커플들에게는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성결혼 법제화는 그동안 주로 권리 이 측면에서 이야기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경제적 효과라는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에 성소수자 이슈가 꾸준히 언급되는 가운데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주변 인물이 성소수자든 아니든 이 이슈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학생측 운영위원을 맡고 있고 동성결혼 법제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주제에 대해 결혼식 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부정적 비용 감소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결혼식 비용 지출에 따른 경제 활성화입니다. 보통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죠. 이건 동성 커플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미국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럼 인스티튜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진 후 1년 동안 약 12만 3천 커플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이때 커플당 평균 $11,000의 결혼식 비용을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곱해보면 1년 동안 결혼식 비용으로만 약 13억 5,300만 달러의 소비 지출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약 18,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개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소수자의 59.8%가 법적 결혼을 희망합니다. 동성 결혼에 적지 않은 수요가 있다는 말이죠. 또한 대만을 또 대만을 제외한 동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불가능한 지금 이건 한국이 먼저 법제화를 할 경우 주변 국가,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도 올리고자 하는 주변 국가의 동성 커플들의 웨딩 투어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농담 같은데 실제로 뉴질랜드의 경우 동성 결혼을 법제화한 이후 1년 동안 있었던 그 동성 결혼식의 31%는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면 결혼식 비용 지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그 수요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한 사회적 부정적 비용의 감소입니다. 소수자 스트레스는 사회적 낙입, 법적 제도의 미비 또는 보호제도의 부재와 같은 일련의 요인들로 인해서 소수자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소수자 구성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또 생산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비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제도와 소수자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이 가능해지기 이전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정신의학 전문의인 로버트 M. 커츠너라는 정신의학 전문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금지 법안이 통과된 후 범불안장애를 앓는 동성애자인 양성애자들이 248.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배가 된 것도 아니고 2.5배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기분장애 37%, 정신과적 합병증 36% 증가라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016년 한국에선 두 차례에 걸쳐서 동성결혼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성소수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떨 것 같나요? 아마 다들 예상을 하시다시피 꽤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좀 극대화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개인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18세 이하 성소수자 청소년들
가운데 45.7%가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고 53.3%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한국에서는 현재 성소수자들이 굉장한 어떤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청소년들 가운데 98%가 학교에서 학생들 또는 선생들로부터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소수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사회적 부정적인 비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수자 스트레스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통해 이런 부정적인 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면 결혼비용 지출로 인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소수자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사회비용 감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득을 보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이렇게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니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작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클로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남들만큼만, 딱 그만큼만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해도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뿐 세상은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즉 성소수자 한 명 한 명이 바라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큰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 개헌도 있고 이때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